뭐하러 비싼 돈 내고 학원을 다닙니까? 자, 드디어 올해 연기학원 선택법 2025년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기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첫 번째 난관이 뭘까요? 이 수많은 연기학원 중에 어느 학원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연기학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전히 좋은 학원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학원이 추구하는 시스템이나 방향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나한테 배정되는 선생님은 정말 복불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동국대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기학원 출신에 똑같은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두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두 선생님은 비슷한 방식으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두 선생님이 비슷한 방식으로 연기를 가르칠 확률은 제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다르면 연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원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는 인성적인 측면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다 보니까 좋은 연기학원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연기학원을 20년 넘게 운영해왔던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주 주관적인 견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연기학원 선택 팁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개강일이 있는 학원이에요. 올해도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연기학원을 6개월, 1년을 다녔어도 기본기를 못 배웠다고 얘기하거나 정말 배운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강일이 없이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강일이 있다는 건 뭘까요? 내가 연기학원에 들어가서 반을 배정받을 때 내가 배정된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이 정말 똑같이 처음부터 기초를 함께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학생들을 받아갖고 중간부터 들어가게 되면요, 기초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예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냥 그렇게 기초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일 거예요. 보통 대형학원은 정보와 데이터가 많아서 유리한 반면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을 꼼꼼히 봐주지 못한다,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소수 정원의 레슨은 정보가 다소 부족한 반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써줄 것 같다, 뭐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입시에 대한 정보는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인 입시 정보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실기 배점부터 기본적인 실기 입시 요강까지 정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학원들이 말하는 입시 정보라는 건요, 어느 학교는 어떤 학생들을 선호한다더라, 어떤 교수님들은 어떤 걸 싫어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어떤 연기학원이든 간에 해마다 이런 학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3관왕을 했다, 4관왕을 했다, 5관왕을 했다, 이런 경우들이에요. 한마디로 학생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수들이 보는 눈은요, 거의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 학교에서 매력적으로 보였던 학생은요, 다른 어떤 학교에 가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별로였던 학생은 다른 학교 가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연극영화과 교수들이 실기시험 시즌 때는요, 랜덤하게 돌면서 타 학교 심사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뭐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어떤 걸 선호하더라, 어떤 학교는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더라, 사실 이런 말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마디로 될 놈 되립니다. 그러니까 학원 선택할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학생이 친화력이 좋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실기 준비하는지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대형 학원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람 많은 거 너무 싫다, 좀 학생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런데 연극영화과는 꼭 가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자기 공부에만 묵묵하게 몰입하는 스타일이라면요, 그런 학생이라면 소규모의 교습소도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학원과 교습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교습소는 학원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원장 한 명만 학생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도 제한적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까 어떤 선생님 반에 배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선생님 복불복은 비교적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직접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담을 할 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청강 수업이 되느냐? 청강 수업이 안 된다면 나를 담당해줄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한 20분만이라도 시범 수업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물어보실 걸 권해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안 된다고 한다면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시범 수업을 받거나 청강 수업을 받게 된다면요, 유심히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할 때 얼마나 쉽게 풀어주느냐를 보세요. 연기는 재미있는 분야예요. 정말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야입니다. 가끔 정말 유식한 거 뽐내려고 쉬운 내용을 정말 어렵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려운 내용을 얼마나 쉽게 풀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의 태도를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학생이 잘 못하니까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잘 못할 수밖에 없는 학생의 입장을 잘 고려하는지,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지, 이런 선생님의 태도들을 보시는 거예요. 의외로 연기 이쪽은요, 학생들한테 말도 막 던지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욕설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못하면 막 짜증을 부리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뭐 이 계통이 좀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요, 의외로 꼰대 같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괜히 큰돈 쓰고 학원 등록했는데 나중에 등록 취소하는데 환불을 해주네 안 해주네 막 이렇게 골아픈 거보다는 처음에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연기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제공받는 거, 그리고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코치받는 거, 바로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연기학원 선생님들이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대사 찾아와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수학학원을 갔는데 네가 풀고 싶은 수학 문제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업 중에 사용돼야 될 대사를 엄선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한테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거, 이건 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의무이자 학생들이 받아야 될 권리인 거죠. 내가 내 수준에 맞는 대사를 알아서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하러 비싼 돈 내고 학원을 다닙니까? 그냥 혼자 연습하지. 그러니까 학원 상담을 하실 때요, 담당 선생님이 수업 교재에 해당하는 대사를 정확하게 제공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도요, 대형 학원인 경우에는 수업이 없을 때 연습실을 무료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연습실에 모여서 연습하는 학생들이 정말 경쟁적으로 연습에 올인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놀자판인지, 이런 것들도 상담 받으시면서 슬쩍 연습실 공간을 확인하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연기학원 선택 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올해도 정말 연기라는 꿈에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시고 좋은 교육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연극영화과 입시나 배우의 꿈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가르칠게요. 감사합니다.